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4월 6일에 주지 그러냐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4월 7일이 보궐선거 날인데 4월 6일 날 줘라. 네, 뭘 맞습니다. 주자는 겁니까? 이게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얘기였는데요. 예. 이 여당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럴 거면 아예 선거 전날인 4월 6일에 지급을 하지 그러느냐, 이런 냉소가 만연하다, 이런 비판을 한 겁니다. 예.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선거 전략 대상으로만 삼고 있다, 이렇게 꼬집은 거였습니다. 선거 전략으로 삼고 있다. 4월 6일에 차라리 줘라. 네, 맞습니다.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해라 이런 네, 얘기군요. 대놓고 해라,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이제 보셨지만 이제 오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은 이낙연 대표가 이제 선거 전에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재난지원금 줄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뒤집은 거잖아요. 네, 그런 셈이 됐는데요. 이 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좀 더 지켜본 이후에 보편 지급을 하자는 입장이다. 말이 뒤집힌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대표의 말을 이 12일 만에 뒤집은 거여서 이번에도 이 대표가 청와대와 홍남기 부총리에게 밀렸다는 말이 나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문 대통령은 이 대표와 홍 부총리의 마찰이 절정에 치달았을 때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뭐가 최선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게 뭐 여러 가지 여지를 남겨둔 공간을 만들어준 거란 해석도 있는데 대통령이 판단을 안 하면 누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사실 이 대표도 이제 기자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 이 대표는요, 사실상 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예.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사실 이번 4차 지원금을 보편 지급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홍남기 부총리가 강조를 했듯이 재정상으로는 무리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점차 맞춤형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해왔는데 대선 가도에서 4월 선거를 꼭 이겨야 반전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이낙연 대표가 다시 전 국민 지원을 주장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럴 거면 선거 전날 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자, 이 대표 임기가 이제 3월 말까지잖아요. 성과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마음은 급하고 선거는 이겨야겠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예, 4월 6일에 주지 그러냐 물음표의 느낌표는 속보이는 속도 계산으로 하겠습니다. 예, 나임이 있습니다. 예, 이 자영업자들은 지금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인데 여당은 재난지원금의 속도를 또 표심을 계산하면서 이리 재고 저리 재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국민들 다 알 만큼 속 보인다는 것 또한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윤의 침묵으로 하겠습니다. 예, 윤의 침묵. 님의 침묵이 아니군요. 네. 예.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안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본인의 입장을 뚜렷하게 내질 않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과도 이제 지지율과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윤 총장의 차기 대선 지지율이 최근에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윤 총장의 인사 요구를 또 거부했었기 때문에 뭔가 한마디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윤 총장은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 총장 측근들은 윤 총장이 인사 직후에 크게 화를 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크게 화를 냈다. 네. 공개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자, 이번 주에 이제 중간 간부 인사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박범계 장관이 인사 기조가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윤 총장이 계속 침묵할 거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이 조금 엇갈리는 분위기인데요. 이 윤 총장 임기는 7월 24일에 끝나는데 여권에서는 5월 말부터 후임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식물총장이 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무리하게 중간 간부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들도 있지만 이 추미애 시즌2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추 전 장관 규탄 성명을 냈던 간부들을 크게 물갈이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예, 결국엔 물갈이를 많이 하게 된다면은 윤 총장이 이제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도 있겠어요. 네, 이 검찰 조직의 총수이기 때문에 이 총수로서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이런 말들이 검찰 내부에서 나옵니다. 예, 뭐 검찰 안팎에 법조계 안팎에서 들리는 얘기를 보면 윤 총장이 이제 차기 대선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던데 이 부분은 좀 취재를 해봤습니까? 네, 그 부분 이 윤 총장 주변
관련해서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있는데 높게 보는 이유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일단 야권에 마땅한 유력 주자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정치에 윤 총장이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을 향한 수사가 정치 보복 성격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 그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단독 리포트에서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국 라인으로 꼽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사표를 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여권 내에서 큰 뭔가 변화의 흐름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관측들이 있어요. 네, 이 이광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징적인 인물인 게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해서 범죄 첩보 보고를 받은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이광철 비서관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당시에 허위 출입국 금지 요청서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와도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재작년 3월에 김 전 차관 의혹 재조사 지시를 내린 이후에 이 비서관이 직접 이 사건을 챙겼다는 말도 나왔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당사자이다 보니까 신현수 민정수석이 정리를 하지 않고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겠군요. 네, 이 신현수, 윤석열 이 두 사람 또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검찰 간부 인사로 드러났듯이 청와대와 윤 총장 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이 정권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이 두 번째 물음표 윤의 침묵의 느낌표는 침묵은 독으로 하겠습니다. 독이요. 침묵은 금이 아니라.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윤 총장은 추미애 전 장관의 압박을 이겨서는 과정에서 국민적인 관심을 받은 바가 있죠. 하지만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정권의 인사에 지금처럼 침묵으로만 일관한다면 이 임명권자의 뜻에 복종하는 일반적인 여타 다른 공무원의 모습들로만 기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뭐 고건 전 총리, 반기문 사무총장 이런 분들도 이제 정치의 뜻이 있긴 했지만 그런 공무원들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었죠. 윤 총장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지원 기자였습니다.